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어제 조국 교수 및 조국 교수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간밤에 조국 교수 따님의 이 장학금과 또 논문에 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정권들에서 장관이나 주요 인사들의 임명이나 청문회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자녀를 둔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실제 살던 주소지하고 다른 주소지로 강남 8학군,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 있는 아파트나 그런데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곳에 이사를 할 재력이 없는 부모들의, 서민 부모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변명이다.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 강남 8학군 제도가 부자 아빠를 둔 자녀들은 8학군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대학 진학에 차이를 가져오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조국 교수 말대로 그런 곳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 또는 위장 전입할 수 있는 어떤 방책도 없는 부모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변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 스스로도 자녀를 위해서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군요. 울산대학교 교수를 할 때 딸 입학 연령이 되었을 때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을 했는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으니까 위장 전입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도는 지금 밝혀진 의혹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위장 전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정부 하에서도 위장 전입은 인사결격 사유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다만 2005년 이후만을 문제 삼았는데, 그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민정수석인 조국 씨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이 아닌가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씨 본인이 한 위장 전입은 2004년도에 있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위장 전입 행위는 피해가기 위한 어떤 셀프 기준 설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교수 딸의 경우 한영외고를 나와서 고대 이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따님은 한 번도 그 진학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필기 시험고사를 치른 적이 없다고 하네요. 한영외고에 입학할 때에는 외국에서 살다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원에 입학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고대 입학할 때에는 수시 전형으로 그 학교에서 치르는 본고사는 치른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을 진학을 할 때 각 의학전문대학원마다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MIT라고 하는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MIT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데, 그것도 그런 시험을 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아주 소수 인원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신통방통한 에듀케이션 카운슬링을 받은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보이는데, 의학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대한병리학회에 등재가 될 정도의 논문이니까 상당히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일반인들은 봐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의 복잡한 제목이 있고, 거기에 조국 교수 따님 이름이 제1저자로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저자라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대한병리학회에 실리는 아주 우수한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분들의 평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양승호 박사 사건을 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들의 페이스북 반응을 한번 보시죠. 외고 다니며 혈관 내피 산화질소 다양 어쩌고, 의사인 내가 제목도 이해하기 힘든 병리학 논문을
인턴십 2주 만에 쓴 학생이 학점 평균이 1.13이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취지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썼습니다. 내는 고삐리가 2주 만에 쓴 논문 제목도 이해 못했다 아이가. 내가 의사 맞나? 확 죽어삐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의사들이 뭐 인삼 경력 뭐 한 3, 4년 되거나 한 4, 5년 되거나 그런 일반 의사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 아니란 거죠. 그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저도 읽어놓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뭐 꼼꼼히 찾아보니까 허혈성이라고 해서 뭐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는 그 저산소 뇌병증이 있는데, 그럴 때 그거를 초래하는 것이 뭐 산화질소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 그 기전 작용에는 혈관 내피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분석한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논문은 절대 아니죠. 2주 인턴십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논문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해명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후보자의 딸 논문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딸은 공공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한 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하였고, 다른 한 명의 논문 작성 과정에서 포기하고, 후보자에 따른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 내지 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저 해명을 듣고 납득이 되세요? 전혀 납득이 안 되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요건이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에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실험 과정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하면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문과 논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영어를 쓴 거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아주 네이티브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약간 손을 봐주는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더군다나 문과 논문하고 달라서 이과 논문은 영어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나 뭐 아주 그 뉘앙스가 달라진다든지 또는 언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게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외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이티브도 아닌 학생이 그거를 뭐 영어 표현을 다듬어 줬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되었다? 정말 저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일반 네티즌 중에서 한 명이 클리앙에 글을 써서 조국 교수 따님의 그 논문 등재에 관해서 이렇게 방어 논리를 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네요. 하도 난리여서 쓴 논문 찾아서 읽어봤는데 혈액에서 DNA를 분리하고 유전형을 분석하고 하디바인베르크로 빈도 분석을 하면 끝이다. 뭐 온라인에서 찾아봤더니 별거 없다. 거창한 게 아니고 중학생도 오픈 랩 행사에 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연구실에서 기본적인 논문 형식만 가르쳐 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는 양승호 박사님 사건 이후로 의사분들의 패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패친들 중에서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쓰셨습니다. 논문을 다 읽어보시고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김상현 얘기 한 30년 되고
연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논문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신생아에 있어서 저산소로 인해서 어떤 뇌에 문제가 생기는 저산소증, 뇌병증 환자에 있어서 산화질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산화질소가 허혈성 신생아의 그 저산소 뇌병증에 산화질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기전, 그걸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 할까요? 어떤 인과관계라고 할까요? 그 기전에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요소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은 다음에 그런 추론을 세운 다음에 그 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PCR 방식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다. PCR이라고 하는 것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DNA 부분을 시험관에서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까지 다 내야 그래야 그거를 의학계에서 제1 논문 저자로 등재시켜 주는 겁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까지 자기가 다 내야 그래야 그게 제1 저자로 등재가 되는데 와서 멀리서 와서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봐줬다고 해서 제1 저자로 등재가 된다? 정말 국민 알기를 바보 천치로 알고 그냥 마구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면 저런 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 좀 한국 사회, 특히 의학계 전문가 집단들에게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주 동안 열심히 하고 많은 분야에서 자기 강의도 듣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서 제1 저자로 했다. 저거를 대학 교수가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서 제1 저자로 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네요. 원래 준비 중이었던 논문인데 조국 교수의 딸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그런데 왜 제1 저자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손해를 봤다. 원래 외국 학술지에 보내려고 했던 논문인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뻔해서 조국 씨 딸이 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논문을 빨리 내야 된다고 해서 등재가 빠른 국내 학술지에 보낸 것이다. 그 논문에 보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에 참여했습니다. 2주 인턴십한 학생이 그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한 변명이 저런 거면 국민 여러분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걸 버젓이 대학 교수란 사람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창피한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힘이 정이라는 세상 원리에 따라서 밀어붙이면 된다. 지나가면 된다. 누가 날 추궁할 것이냐. 야만 사회라고 느낍니다. 야만 사회. 이 학생이 이제 부산 대학교 의전원에 다니면서 2번이나 낙제를 했습니다. 두 번 낙제를 준 교수가 박도윤 교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준 교수는 노환중 교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박도윤 교수는 부학장에서 해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환중 교수는 부산 의료원장으로 영전을 했다고 하네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사태 전개를 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사회의 정직성, 도덕성이 들 대로 병이 들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정말 실망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한번 보죠. 현직 검사와 자기의 동생 논문을 대학원생을 시켜서 논문 대피를 시킨 교수가 로스쿨 교수가 해외 도피 중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성균관대 약대 교수님이 자기 대학생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연구를 하게 하고 그것을 논문을 쓰게 한 다음에 자기 자녀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서울대 치의대 전문대학 입학할 때 쓰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성균관대 교수는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의 딸을 제1 저자로 올리신 교수님, 그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스쿨 교수나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서 구속된 이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완전히 힘이 정이다,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합니다. 정말 깊이 우려합니다. 조국 교수는 전번 트위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리들 개천에서 용낙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삐닉삐닉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어들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지금 저걸 듣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회에서 저소득층에서 교육을 통한 어떤 이동성, 모빌리티가 이게 높은 사회가 되어야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똑똑한 자녀들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자녀에게도 똑똑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보통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철이 일찍 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입신을 해보겠다고, 사회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줄이는 게 지금 조국 교수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대학 교수들이 빗나간 형태이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편법, 불법을 서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올라가야 될 그 길을 뺏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나르지 않으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지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면서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자신이 아주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공정하게 하고 편법 같은 걸 안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자녀들의 어떤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집안이 상당히 부자인 사람 지인이 있는데 수백억을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음악 미술을 배울 수 있게끔 악기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지금 아주 의혹 덩어리인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제 방송을 했지만 결국은 그거죠. 나와 내 자녀는 귀족으로 살 테니 니네들은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데 만족하면서 살아라. 내가 귀족으로서 특권을 얻는 건 다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죠, 그거. 레이몽 아롱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익이 될 수 없다. 머리가 좋으면서 정직하지 않거나 정직한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좌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가져가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내어놓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해야죠.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좌익이 아니고 우익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익은 과거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사회를 위해서 전혀 공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병의 의무는 다 빼돌리면서 자기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자신은 군대 안 가면서 서민 자녀들만 군대 보내는 게 옳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우익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서민들에게 기회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